이렇게 봐주시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간단한 게임 틀을 적용을 시킬 건데, 제가 쓰는 코드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고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테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구현을 할 거고요.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할 건데, 만약에 제가 쓰는 코드에서 반복문 이거 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다시 보시면 돼요. 근데 리스트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할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캐릭터 하나 나오고 얘가 좌우로 이동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게임 창이 하나 뜰 거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 우리 주인공 캐릭터가 하나 등장하면서 이 녀석이 움직이면 성공이에요. 전체적인 틀을 한번 짚고서 전체적인 구성, 대략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캐릭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이미지로 불러올 겁니다. 이 이미지 불러온 걸 대상으로 했을 때 얘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할 건데 최대한 간소화를 할 거예요. 이제 게임 내에서 이용하는 자세한 개념들이라던가 그런 거는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니까 그냥 교양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제가 어떠한 이미지를 불러왔어요. 그럼 이게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임 창에 이렇게 제 캐릭터가 하나 이렇게 등장을 했대요.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별로 게임 같지 않죠. 그죠? 게임이라면 적어도 뭔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입력에 따른 변화든 시간에 따른 변화든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상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요 게임이라는 게 이미지들의 집합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미지로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새로 그래. 만약에 게임 화면이 이렇게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 캐릭터는 이렇게 생겼대요. 이 상태에서 얘를 시간 순서로 나열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살짝 왼쪽, 살짝 오른쪽. 똑같은 게임 창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배치를 할 거예요. 좌측, 센터, 우측. 화면을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 이 순서대로 보여준다면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최초에 왼쪽에 있었고 가운데 나오고 오른쪽에 보일 거니까 이런 게 이제 프레임 단위로 끊겨서 진행이 될 건데 게임 좀 해보신 분들은 FPS? 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레임 퍼 세크. 1초에 몇 번 프레임이 갱신되는가 이런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얘가 타임이 0이고 얘가 1이고 이 녀석이 2래요. 그러면 시점마다 이 시점 그리고 중간 시점 그리고 이 나중 시점이 있을 거예요. 순서대로 0, 1, 2를 보여주겠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왜냐면 이 게임 화면은 지금 하나니까.
네, 이게 동영상이랑 다른 게 없어요. 그죠? 동영상도 그 왜 컷 편집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그 순간순간에 컷을 따올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컷편 동영상을 정지하면 이미지죠.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동영상은 움직여야 동영상이잖아요. 네, 정지된 그 이제 우리가 보는 정지된 화면은 이미지라고 봐도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은 동영상이랑 다른 게 없어요. 얘가 게임이라면 적어도 입력을 해야 돼요. 키보드로던 또는 뭐 마우스로던 입력에 따른 또는 시간에 따른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면은 게임처럼 보일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키보드 방향키를 눌러야 이게 진행이 되던 아니면 뭐 냅뒀더니 이렇게 가던 냅두면 가는 거는 좀 비디오스럽죠. 그러니까 동영상스럽죠. 그러니까 입력에 따른 변화를 줄 겁니다. 이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는 방향키 중에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가 되겠네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요. 네. 실제로는 정지된 이미지들이지만 입력에 따른 변화를 준다는 거에 있어서 좀 더 게임스러워진 거고, 이 이미지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주는 거에 있어서 영상이랑 좀 비슷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걸 입력하냐에 따라서 바뀔 거기 때문에 좀 더 게임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방향키를 누르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거 움직이게 해야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할 건데, 우선은 초기화를 해야 돼요. 여기서 초기화란 변수 선언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들, 좀 재활용해야 되는 데이터들, 미리 세팅된 값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파이게임이 도와줄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라이브러리가 도와줄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게임 화면 설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파이게임 안에. 내가 굳이 이제 손을 대줄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거예요. 게임을 실행시켰는데 이 커다란 프레임 있죠. 게임 창. 이게 막 크기가 제멋대로래. 그런 건 사실 없잖아요. 이제 가로 세로 픽셀 단위로 따져서 하나 고정값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카트라이더나 뭐 메이플 스토리나 이런 거 해보시면 창 모드 있고 전체 화면 모드 있죠. 똑같은 거예요. 네, 거의 모든 게임에 이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설정을 해놓고서 왔다 갔다 하는, 최대한 간단하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그냥 아예 고정값으로 박아 놓을 거고요. 예, 크기는 고정으로, 그리고 게임 화면 내에서의 설정, 얘는 변수를 활용할 거예요. 앞에서 만들어놨던 변수들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는 그냥 설정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요 메인 이벤트. 메인 이벤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로직이 될 거예요. 최초에는 4-1 FP 설정 프레임 퍼 세크, 아까 말씀드렸던 거 1초에 몇 번 갱신할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게임이 알아서 할 겁니다. 여기에 프레임 퍼 세크 이렇게 이 정도. 네, 1초에 몇 번 업데이트를 할 것인가. 만약에 뭐 FPS가 60이다 그러면은 1초에 60번 갱신하는 거고, FPS가 120이다 그럼 1초에 120번 업데이트 하는 거고, FPS가 10이다 마찬가지로 1초에 10번만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겠다 라는 겁니다. 이미지가 바뀌는 횟수를 말해요. 1초당. FPS가 높다는 거는 좀 더 많이
이미지 갱신을 할 거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무언가를 보여줄 거고, FPS가 낮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뚝뚝뚝 끊기면서 보일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딱딱한 동작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과거의 게임들 그리고 최신 게임들의 차이인 거죠. 최신 게임들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것만 해봐도 꽤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예전 뭐 뭐랄까 그 TV에서 TV에다 연결해서 쓰는 그팩 꽂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갤러그라던가 뭐 이런 거 진짜 옛날 월드 고전 게임들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딱딱한 동작들을 보여주고 있죠. 요게 높아지려면 연산을 더 많이 해야 돼서 더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네, 더 높은 하드웨어를 요구합니다. 이런 걸. 왜냐면 초당 연산해야 되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력을 받을 건데 입력은 키보드로 할 겁니다. 키보드 또는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 이 부분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키 누르면 퍼우즈라서 이제 뭐 일시정지다 또는 X 버튼 누르는 것도 사실은 입력이에요. 이런 거 하나 누르는 것도 입력이에요. 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뭐 이런 거 화면에 만약에 뭐 이런 표시가 있대요. 보통 일시정지를 나타내는 아이콘이죠. 눌렀는데 뭐 마우스로 눌렀는데 아무런 동작을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이제 담당하게 될 거고. 또 하나. 그래. 입력을 감지. 입력의. 감지 이런 거. 이제 뭔가 입력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 화면상에서의 변화를 주고 싶다는 뜻이니까요. 또 입력의 감지에 따른 입력 시간에 따른 변화. 시간이라는 개념도 필요해요. 게임 하나를 만들면. 왜냐면 이게 만약에 뭐 적이 생성되는 게임이래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적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게임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뭔가 발사했는데 이 자리에 가만히 있대요. 발사했으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녀석은 앞으로 쭉 나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따로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물론 컨트롤을 해주는 게임도 있지만 입력에 따른 거는 키보드를 눌렀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거. 또는 시간에 따른 거는 얘가 발사한 투사체가 내가 딱히 입력을 하지 않아도 쭉 진행이 돼야 하는 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가만 냅둬도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또는 입력을 해야만 변화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쯤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하나는 점사 작업. 이거는 이제 그리기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개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사실 화면은 총 2개가 필요합니다. 화면이 2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코드 내부 상황이 될 거고요. 우리가 보는 화면은 따로 있어요. 코드가 실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테트리스를 예로 들면은 테트리스 같은 거 이제 블록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잖아요. 최초에 블록이 생겼는데 이건 아직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이거는 얘 코드 내부에서 생긴 일이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보여준다면 얘는 그 뒤에 또 다른 일을 하겠죠. 이렇게
얘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코드상 이 녀석은 시간이 지나면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이거를 FPS가 높다면 바로바로 이제 눈에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좀 더 빠를 거라는 거. 이게 먼저 이제 로직이 끝나야 우리가 보는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덮어 씌워주는 작업을 전사 작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네,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방향키 위쪽을 누르면은 이 녀석이 그냥 한 번에 밑으로 쭉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이 상황을 여기에 똑같이 보여줘야 우리 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변화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간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 이건 입력에 따른 변화로 움직이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방향키 위쪽을 누른 게 아니라 얘가 그냥 천천히 떨어지도록 쭉 천천히 떨어지도록 해놨어요. 근데 전사 작업을 얘가 이제 다 떨어지고 나서 한 번만 해줬어요. 그럼 우리 눈에는 갑자기 여기 있던 게 그냥 여기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냥 흐르게, 시간이 흐르게 냅뒀는데 여기 있던 게 갑자기 여기서 보여진다?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 눈에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 상황을, 여기서 일어나는 중간 상황을 계속해서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똑같이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뭐 영어로는 그리드 작업이라고 합니다. 전사 작업. 중간에 뚝뚝 끊기는 일이 없도록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을 따로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사 작업을 했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한번 해줘야 되고요. 이 업데이트는 우리가 보는 화면에 대한 업데이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료 기능 하나 지분이 있어야죠. 게임이라면 이런 거. 이 방식을 채우는 방식을 이제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잠깐만, 얘는 잠깐 냅두고 일단은 필요한 라이브러리 그냥 써주시면 돼요. 얘는 인스톨 하이게임 컨트롤 엔터 하면은 지가 알아서 불러올 거예요. 이렇게 다운로드 하이게임 어쩌고 하죠. 지가 알아서 웹장에서 불러와서 입혀놔요. Successfully installed. 다운로드 성공했다. 설치 완료했다라는 거잖아요. 버전은 2.12, 2.1.2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한테 없던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얘가 하나 설치됐으면 임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임포트 파일 게임.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불러와요. 왜 우리 그 맷플롯 라이브러리 썼던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외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방식이에요. 들어가 보시면 저번에 한번 봤던 여기 사용법들 나와 있는 이런 거 참고해서 이제 만들어도 되는 건데, 네, 우리 썼던 것도 그 맷플롯 라이브러리 요거 있었잖아요. 네, 사용법 같은 거 다 있었잖아요. 플롯 타입스 뭐 이런 거 똑같아요. 얘도 그냥 이 라이브러리를 소개하는, 이걸 사용하면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이걸 활용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했다 이런 정보가 다 들어 있을 거예요. 뭐 파라미터 뭐 넘겨야 되고, 그러니까 뭐 매개 변수, 인자 이런 거 관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안에서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미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웬만한 기능은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생으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적용만 잘 하시면 돼요. 네, 이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한국어 그런 것도 있네. 그러네.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충분히.
네, 그냥 얘를 따라 하셔도 돼요. 아니면 파이게임 이닛 실제로 사용할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입구나 정도로 넘어가는 것도 있을 텐데 로직이랑 요 파이게임이랑 섞어서 이건 해보죠. 이거를 잠깐 이게 주석 처리가 뭐더라? 주석 처리 똑같나? 똑같네 이건. 컨트롤 슬래시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S로 저장 가끔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나콘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려고 다운로드 받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만약에 다음 시간에 자리 이동을 하시려면 새로 다운로드 받으셔야 할 겁니다. 안 깔려 있을 거예요. 네. 설치 및 세팅은 한 번쯤, 한두 번쯤만 해보면은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고, 인축키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을 그래 이런 것도 할게. 리드미 인스톨 PIP 이거 위에다가 써놓을게요. PIP 얘는 한 번만 하면 돼요. 컴퓨터마다 이렇게. 왜냐면 이거를 계속 이제 띄워놓는다면은 컨트롤 엔터를 누를 때마다 얘는 계속 설치를 할 거니까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되어 있는데. 네, 일단은 이 화면을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얘는